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날씨는 내 마음처럼 변덕쟁이. 어? 뭐야? 네. 다시 가나요? 이거 그대 가요. 아, 예. 여기가 하면 됩니다. 아, 네. 하지만 이곳은 언제나 맑음. 날씨 날 것 그대로 날씨의 모든 것을 전하는 날씨 맛집. 여기는 세상의 모든 날씨 뷰가 게임입니다. 와, 다시 와. 완전체가 됐습니다. 아, 우리 구이구이가 오늘의 네. 오프닝을 상큼하게 열어본 저는 주이무 춘향이 줄여서 주무춘 SBS 기상캐스터 정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날씨의 모든 것을 전하는 날씨 연구원 SBS 기상 전문 기자 정구입니다. 와. 그리고 방금 왔어. 네, 방금 혼날래? 5초 전에 온 날씨 전문 개그맨 나이게 정재형입니다. 와. 머리가 뿔이 났네요 여기. 아, 네. 아, 뿌리 났나요? 네. 아니 왜 근데 손바닥 주희 누나는 왜 싶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니 자기 소개할 때는 옆에서 다 박수 쳐주는데 구이구이랑 나 소개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박수 좀 쳐줘요. 구이구이랑 나 소개할 때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박수 자기가 쳐.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옆에서 쳐줘야지. 이렇게 주인공병에 걸려서야 이거. 어? 근데 구이 진짜 왜 이렇게 현타 온 거 같지? 왜 현타 온 것 같아요? 아 네. 구이야 잘 쉬었어? 네, 휴가 이야기 좀 해줘. 뭐 하고 휴가를 놀았는지 쉬었는지. 갔다 와서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왜? 아. 왜? 날씨에 후유증? 관심이 없어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 좀 오래 쉬다 오면 후유증, 날씨를 좀 멀리하게 되고 이게 내 본업인데 왜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고. 매일 보는 거. 날씨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일 날씨 모릅니다 저 지금. 주말에 날씨 어떤지 몰라요. 부산에 갔는데 오, 부산은 인심이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부산 국밥? 네, 국밥도 먹고 밀면도 먹고? 네, 밀면 안 먹었어요. 아, 밀면 먹어야 되는데 밀면 국밥만 먹고 핵맛인데 밀면. 핵맛 그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아. 근데 소개팅녀랑? 아니요 그냥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근데 이제 조개구이 집에 가러 버스를 탄 거예요. 음. 근데 버스 기사님 갑자기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가? 이렇게 물어보는 반말? 거예요. 어? 정확히 말하면 사투리 아저씨. 뭐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투리 어떻게 해야지? 부산 사투리로. 부산 사투리? 부산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아 저 조개구이 먹으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 그래서 뭐 무슨 집 가요라고.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아니 버스로 그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 인심입니다, 이게. 어? 내 마음이다. 가는 거. 부산 그래서 야, 너 남자 조개구이 집 앞에 내려주셨어. 남자 아이가? 어? 네. 어떻게 알아? 수민이 맞아 이 맞아. 버스는 핵기다. 부산 인심 살아있네. 아 성사포 다 아시네. 성사포 갔어요. 성사포. 그치. 아, 조개구이네는 유명해요? 청사포 쪽이고 그리고 수민이네는 유명하고 부산 살아있네. 버스로 네 택시처럼 내 버스 하고. 아니, 근데 내 버스 운전 실력하고 하면 아 이거 살아 있는데. 1,120원 냈는데. 다른 손님들은 없었어? 아 있었지. 있었는데. 두 명 두 정도. 명.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차피 가는 길이더라고. 약간 합승 버스, 합승 택시 느낌이었네요 거의. 와 대박이다. 네. 부산에 좋은 추억을 아 쌓고 좋은 추억이 왔네요. 정이 아주 많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막 이제 버스 정류장 좀만 지나쳐도 뭐 타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안 돼, 못 내려요. 못 내려요. 이러잖아. 칼같이 하는데. 커플. 카풀. 그거 버스 커플. 불법 아니냐. 그러니까 안 걸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걸리면 불법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구이가 내일 날씨도 모른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일단 네. 오늘은 아침에는 평년보다 추웠지만 낮에는 딱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그렇게 많이 춥지도 포근하지도 않은 딱 요맘때 기온을 보입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대구가 12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일요일까지 주말까지도 기온은 이제 비슷한데 문제는 내일부터는 좀 하늘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일 하늘빛이 흐려져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비가 오니까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특히 동해안 쪽으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립니다. 지금 계속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 비 그리고 눈 소식이 잦아요. 이따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또 날씨 연구소 시간에 이 동해안 눈 소식 이야기도 잠깐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얘기 안 하나요? 이 얘기? 뭐 어떤 이야기?
이 얘기요? 아 그거 지금 그 혹시 방송- 야동찬 기자님 방송을 야동찬이야? 보셨는지 야야야 야동찬 야야야야 야동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동찬. 나 봤는데 그 부분을 못 봤나? 다 못 봤어. 뭐를 그 저거 동찬 기자님께서 그 하도 야야거리고 다닌다고 누구보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해가지고 야동찬으로. 야동찬 우리 기자 선배님이 정구이 그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혼났는지. 이거 방송 불가한 얘기입니다. 초특가 야동찬이 됐군요. 초특급 야동찬이 됐어. 네, 혼났습니다. 혼났군요. 주희 누나의 고자질 때문에 혼났어요. 고자질. 예민하다. 얼마나 예민해. 바로 저 사실 이게 주윤아가 누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와전이 됐어요. 왜냐면 그게 좋은 뜻으로 뭐 나쁜 네. 뜻으로 그런 뭐 예민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니라 혼나는 줄 알아? 난 이제 이 사회생활 끝났어. 조동찬 기자님 보고 계시다면은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괜찮아 우리 비호다겜 고자질쟁이. 있잖아. 누나 앞으로 고자질쟁이야. 우리 비호다겜이 있잖아. 고자질쟁이. 주모춘 싹트는 아니야. 물씬. 고자질쟁이. 주모춘 아니야. 고자질쟁이. 진짜 예민하다. 저는 너무 안 예민해서. 에이, 이건 아니죠. 에이, 이건 아니지. 진짜 이건 아니지. 그런 뜻을 한 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지 맙시다 우리. 그래도 공중파잖아요. 주모춘도 저기 아유 안 됩니다 이거. 고자춘 좋아져. 읍읍춘. 네. 읍읍춘.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설레는 주말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날씨 맞춤 생활 정보를 날개 재영이 전합니다. 주말에 여기 어택! 이번 주가 11월의 마지막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니야 누나. 우리 저분이 울렸네, 근데. 읍춘과 함께 또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읍춘이 지금 멘트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 맞이해서 옷을 혹시 겨울 옷 조금 사셨어요? 이거 산 거 같은데? 네, 돌려막는 거죠. 오. 스웨터 여러 벌 사서 이제 매년 겨울. 우리 읍읍춘은 어떻게 해요? 저는 항상 오케이. 안 샀다고. 네. 5벌 샀다고. 5벌 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겨울맞이 옷을 위해서 제가 어디서 옷을 사면은 아주 트렌디하고 멋있는 옷을 저렴한 가격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찾아냈습니다. 바로 핫플레이스 동묘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가봤어요. 진짜 리얼 가보시고 지금 리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거의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왜냐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가? 왜냐면 혹시 뭐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가는데 옷이 왜 이래? 네, 가는데 뭐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왜 제가 여기 영상이 가야 있군요. 하는지, 네. 왜 제가 여기 가는지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나왔다. P6? 나왔다 이거. M 사이즈 이거 딱 맞겠는데? 뭐야? 오이씨. 오늘 이거 뭐야? 이제 진짜 괜찮을 것 멋쟁이들이 같은데? 저렇게 프레페리. 오. 프레페리. 근데 이건 너무 2010년이야. 아닐 거. 프레페리 여기 진짜 딱이야 지금. 단지긴 한데 딱이야 프레페리. 카라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도 프레페리로 딱이야. 아디다스 맞고 저 뒤에 탑이 보이시죠?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아디다스. 진짜 탑이. 와 씨. 엄청 사이. 나 이거 안 맞나? 아니야 형 이거 맞아. 형 이거다. 원래는 이게 이게 없고 이거만 있고. 엠블럼이 좀 큰 게 멋있는 거거든. 원래는 이게 지금 엠블럼- 촌스러워 했잖아. 아니 이게 멋있는 거야. 엠블럼 큰 게 2000 한 저는 약간 7년? 7년? 뭐 그때쯤 나왔어. 이게 멋있는 거. KCM 바비큐. 10년 전 영상이라고 불러서 이번 해 영상이고요. 이번에 여름 영상입니다. 여름 겨울에 부츠컷이 또 많이 팔아요 저기에. 그래서 부츠컷이 유행이 돌아오고 가격대가 바지는 10,000원 정도.
10,000원. 아니 형, 그래도 옛날 거랑 그냥 와, 나 드디어 찾았다. 너 여기 있었구나. 아 저거 너 여기 있었구나. 진짜. 와. 저거 찾는 진짜 이게 넥타이가 없는 거야? 넥타이. 아, 이게 없는 데 있는 거야. 이거 완벽하다 이거. 없는 게 있는 거라고요? 야, 그게 진짜 멋있다. 이 넥타이 뒷부분 디테일까지 살린 게 뒷부분 지금 뒷부분 디테일 보이세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린 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 덧댄 거야. 난 가을용 코디 벌써 구했고 일단 여름 이거랑 골라입게. 예, 짱 됐다고. 잠깐만요. 예, 동료입니다. 오늘 아이씨.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동료 가셔가지고. 야 남자 조심이야. 네네네. 야, 민수야, 너 가라. 아니, 파란 왜 올렸어, 블랙 덥게. 프라이데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료는 365일 블랙 가오다시. 프라이데이입니다. 자, 가오나시야. 가야겠다. 저게 진짜 괜찮은. 높으면 높을수록 야, 그리고 사실 너도 올리는 거지. 힙합하는 애들이 아니 이 뒤에 사실 원래 진짜 프린팅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낮에 가는 게 좋아요? 밤에도 장사를 하나? 프린팅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니죠. 근데 너무 일찍 가면 안 돼요. 진짜 피트하게. 그러니까 저게 약간 크다 옷이 나한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매장. 매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매장부터 두 가지로 나눠요. 매장은 하나는 진짜 멋있다. 진짜 이거는 목걸이는 뭔가요? 이건 좀 멋있잖아요. 저 흰벨트 목걸이. 저 쇠사슬 뭐야? 저 쇠사슬 저그 18번 포즈죠, 제.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동묘에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매장과 이제 밖에 좌판이 있어요. 네. 근데 매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정제가 돼서 이 물건들이 그런 사이즈도 분류가 돼 있고 종류도 분류가 돼 있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아. 한 5,000원에서 10,000원, 비싼 건 뭐 한 2만 원까지도 가요. 근데 좌판에서 파는 거, 그러니까 흔히들 좌판에 깔아놓는 거예요? 흔히들 깔때기라고 하는데 이제 깔아놓고 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파는 거는 뭐 한 500원부터 500원? 3,000원, 500원? 2,000원 막 이렇게 팝니다. 근데 대신 거기는 포크레인으로 주워 담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옷을 이렇게 부으면은 한 1시인가 그때 부어요. 1시인가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부으면 거기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근데 웃긴 건 그 중에서도 상급은 아주머니께서 여기다 걸어놔요. 뒷비를 내놔. 근데 그건 비싸. 그건 한 2만 원에. 그건 차이가 비싸고, 있구나. 그건 비싸고 여기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500원, 1,000원 해가서 여기서 또 보물 캐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그람당 파는 건가요? 그람당 파는 것도 있고 사실 그 아주머니가 가격을 책정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이거 SBS? SBS 맞죠? 예. SBS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상품이 나오고 겨울 추울 때는 겨울 코트도 나오고 장난이 아닙니다. 아, 다 계절에 맞는 옷이 다 계절에 있군요. 맞는 옷이 다 나와요. 반팔 반바지만 있는 게 반팔 아니라. 반바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때 여름 가서 해서 그런 거고 겨울에 가면요 여러분들 습관에. 모피 코트도 나와요. 우와. 모피 코트도 나와요. 수백만 원 아니에요? 모피 자체가 비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난 실제로 진짜 모피인지 아니면 아. 인조 모피인지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모양은 모피 와, 코트예요. 그게 우리 한번 득템하러 가야겠다. 그래, 나도 옷이 없는데 요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깔때기에선 그런 게 나오고 매장 가면은 진짜 딱 깔끔하게 그 두 매장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옛날 구제 상품들을 가져온 데랑 하나는 진짜 브랜드. 그러면 카드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무조건 현금. 요즘에는 카드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비싼 브랜드들 파는 데가 카드가 되고 그 홍대에서 넘어온 데들은 카드가 되고 진짜 원래 본토 토백이들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는 데는 현금만. 현금만. 네. 카드 꺼내면은 싸움 나요. 인상 꾸겨지니까 카드는 절대 꺼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옷 구경 실컷 하고 득템하고 맛있는 건 없나? 맛있는 것도 많죠.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지금 제 분량이 오늘 뭐 드셨어요? 작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길거리에서 파는 식혜 아, 식혜. 1,000원입니다. 아, 1,000원. 1,000원이고 거기 뭐 국밥도 팔고요. 그리고 면 요리도 많이 팔고 그 무슨 잔치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잔치국수 같은 거 길에서 막 팔고 짜장면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 안에 가면은 많고. 근데 카드 꺼내면 GTA가 뭐야? GTA가 이제 그 서로 이제 게임인데 차 그냥 막 뺏어서 때리고 막 그런 게임이 있어요. 폭력 조장 게임이 있습니다. 2,000원짜리 짜장면? 네, 호떡, 꽈배기 호떡도 있고. 아, 맞아요. 꽈배기 호떡. 꽈배기 호떡은 뭐예요? 호떡? 꽈배기랑 호떡도 아, 있다고. 꽈배기와 호떡. 그리고
서양 음식은 돈가스 정도 있을 텐데 돈가스는 아마 뭐 김밥 천국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네.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럼 국밥 뜨끈하게 먹고 옷 퍼담으면 되겠네. 네, 맞아요. 동대문과 좀 차이가 있나요? 어릴 때 동대문 많이 갔는데. 동대문은 사실상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비하면. 오. 동대문은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짜여져 있고 여기는 진짜 프리합니다. 여기 힙이에요. 힙앤 히피. 힙앤 히피. 힙앤 히피.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이거 옷 사면서 돌아다니는데 모델 김칠두님이라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모델. 나이 드신 분. 네. 네네. 그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오. 저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지나가는데 그분은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있어요. 이겼어요. 아 이겼어? 패션으로 이겼어요. 저러고 가서 저러고 가니까 이기지. 옛날에 GD도 여기에서 옷 사고 막. 그거는 저거 무한도전에서 정영돈 어. 선배가 데려가가지고 모델 김원중 커플도 왔었군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액세서리도 다 팝니다. 아까 그 목걸이. 아까 그런 목걸이나 그런 여러분들 바지 부츠컷에 체인 없으면은 체인 없으면 진짜 멋 없거든요. 그리고 독수리 벨트 같은 것도 있고. 겨울엔 근데 뭐 사야 돼? 지금 약간 저건 좀 가을이나 여름 그렇죠. 정도. 일단 겨울에는 코트 하나 사셔야죠. 코트. 떡볶이 코트나 패딩도 팔아. 얼마 코트 패딩도 얼마야? 팔아요. 코트 뭐 비싸봐야 한 3만 원 하겠나요? 예. 다 그냥 해서 이거 하면은 한 1,000원, 2,000원 빼줍니다. 너무 많이 빼면은 욕심이고 1,000원, 2,000원만. 해서. 오늘이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즐겁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즐기고 느끼면 어떨까? 솔직히 말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사시고 여기는 그냥 평일에 가셔도 항상 같은 가격이니까 거기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세일 안 해요라고 하면 이 새끼. 결론은 싸게 파니까 네. 여러분들이 득템하셨으면 좋겠다. 겨울 상품 많이 득템하시라. 네. 근데 따뜻한 코트 거. 비싸요. 3만 원이면 대박이다. 그럼요. 아무리 막 싼 거 쇼핑몰 막 이런 거 뒤져도 다 6만 원, 7만 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재활용 수거함에서 나온 물품들을 진짜?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몰라요. 유통이 어떻게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보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 집 재활용 수거함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아니 신발도 파는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건지. 키로수로 사봐. 그렇죠. 키로수로 땡처리로 그냥. 정재영 대박. 네. 그래서 동묘에. 여기서 또 동묘에서 근데 비 올 때 가기엔 좀 힘들겠네요. 비 올 때는 느낌 있나요, 그래도? 비 올 때는 저기 동대문 두타 가시는 거죠. 다 비싸더라. 두타는 백화점에서 이제. 비싸더라.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겨울맞이 옷 동묘에서 득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득템! 득템! 자, 그러면 우리 또 9위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이렇게 큰 마무리야. 자, 아까 오프닝에 제가 동해안 지방의 눈 소식 힌트를 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929의 날씨 연구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안 꺼냈던. 우리 방송이 몇 월에 시작했죠? 4월. 4월. 그래서 겨울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근데 겪을 예정이죠. 이제 눈이 제대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네. 할 얘기는 자나깨나 눈조심. 잔악괴. 자나깨. 자나깨 눈조심. 자나깨도 자본주의가 눈조심. 가진 괴물, 네. 눈조심. 자나깨도 그래서 눈조심. 강원도에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많은 맞아요. 눈이 왔어요. 월요일도 한 차례 오고 어제도 또 눈이 많이 맞아요. 오고. 그래서 이제 아직 서울이나 아니면 뭐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 도심 쪽은 아직 체감이 안 되실 텐데 곧 이제 눈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내리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눈이 내리면 뭐가 가장 문제죠? 길이 빙판길. 미끄럽고 사고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눈이 이제 오기 시작했으니 본격적으로 우리도 눈에 대비를 하자 이런 아. 취지에서 이제 오늘은 눈 조심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강원도에 좀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영상부터 좀 같이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오늘 강원 중북부에 대설주의보가 근데 또 내려지면서 저렇게 보면 산을 예뻐. 따라서 겨울왕국이다. 제법 많은 눈이 겨울왕국.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이번 주 설경 영상인데, 감상해 이번 보시죠. 지원 최경식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쓰레기. 대관령 산줄기를 따라 나뭇가지에 저 눈빛 눈이 설경이 보이지 않아요? 펼쳐집니다. 저거 운전하는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새들은 저 나뭇가지. 시원한 계곡 물줄기를 따라 쌓인 눈이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구름 위의 땅으로 불리는 고랭지 배추밭도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 풍경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선물과도 같습니다. 너무 좋죠. 아주 딴 사람들도 불러서 오고 싶어요. 서울엔 이런 걸 구경해본 적이 없어요. 양손에 움켜쥘 수 있을 올해 정도로 영상인데 수국이 내려앉은 강원도 오고 눈은 저거는 엄마와 어린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을 안겼습니다. 눈 보니까 막 뛰어놀고 싶고 그리고 보면 시원해져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14cm가 쌓여. 이번 눈은 지난달 15일 설악산에 내린 진눈깨비 이후 사실상 올겨울 강원도 내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자연눈이면 스kit하게 됐다. 새빨간 단풍이 물러간 강원 산간은 어느새 새하얀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이나 뭐 이쪽은 비만 가끔 오고 눈발 한번 저번에 날렸었죠. 근데 저렇게 눈이 쌓이진 않는데 강원도는 이미 눈이 오기 시작했고 강원도는 사실 11월부터 4월에도 눈이 오는 동네라서 정말 이래서 강원도에 군대 가면은 이제 그렇죠. 4월에도 제설 작업해야 돼. 어유 예쁜 쓰레기. 하얀 군인들이 쓰레기. 고생하겠네. 군인들 한숨. 육군 너무 부럽다. 솔직히 군대 있을 때 눈 얼마까지 쌓인 거 보셨어요? 아 저희는 그 원주에는 눈이 별로 안 와요. 아 원주구나. 네, 저는 원주는 별로 눈이 와요. 경기 북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눈 무릎까지 쌓였어요. 진짜로. 무릎까지. 무릎까지. 그럼 어떻게 제설해요 그거? 이걸로 이렇게 퍼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퍼. 이렇게. 아 우리 눈이 많이 오진 않는데 제가 이제 또 미사일 부대 출신이라서 미사일 발사장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 맞네. 눈이 오면 눈이 쌓여 있을 수가 없어요. 1cm. 맞네. 그러면 쓰레기 안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할게. 싫어. 그러면 눈이 오면 그러니까 쌓이고 대부분 치우잖아요. 몇 시까지 나와 이게 아니라 쌓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아, 계속 치워야 쌓이는 돼. 순간 그러니까 치우는 내릴 거야. 때 계속 그냥 눈만 치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염화칼슘. 네, 염화칼슘 뿌리고. 아 염화칼슘도 못 뿌려요. 왜? 왜냐면 그게 이제 차량 녹슬고 이런다. 그게 네, 염화칼슘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아. 염화칼슘 거기 발사장에 못 뿌립니다. 누나도 한번 갔다 오자. 왜 맨날 기승전 문제야? 우리 눈 아니. 맞았다 그러면 문제야. 이분들이 계속 얘기를 이분들이 꺼내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군대 얘기를 하니까 또 언급을. 하지만 강원도는 저렇게 좀 예쁘고 또 특히나 강원도 분들은 많이 설경이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데. 설경도 아름답고 진짜 강원도 분들은 보면 자동차 체인도 그냥 바로 감아요. 그냥 뚝딱뚝딱. 뭐 한 10분 20분 만에 그냥 우린 체인 끼는 거 어렵잖아요. 원래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뭐 네. 좀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 그냥 그게 일상화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오히려 별로 안 나고. 근데 더 문제인 데가 오히려 도심. 눈에 잘 대비가 안 된. 평소에 그런 많이 거예요. 안 온대. 그렇죠. 그래서 올해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2월에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서울에. 올해 맞아요. 2월 맞아. 달에. 근데 그때 내린 눈이 고작 2cm 왔거든요. 2cm 왔는데 난리 서울은 났지.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두 개인데 바로바로 한번 보시죠. 3월에도 한 번 왔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하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근길에 예기치 않았던 눈이 내렸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눈이 도로에 쌓이면서 오늘 아침 서울 강변북로는 이렇게 8시 뉴스 주차장처럼 차들이 네, 거의 이슈였어요. 도로 위에 근데 서 양은 있다시피 진짜 얼마 안 했습니다. 됐거든요. 또 미끄러워진 길에서 교통사고가 올해 2월 달에 이어졌고 있습니다. 이 차를 두고 나온 사람들은 버스와 지하철로 몰렸습니다. 때문에 금요일 아침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출근길 상황을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 덮인 도로 위에서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한 채 헛바퀴만 돌립니다. 고작 전운 왔는데 간신히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로 향하다 이내 다시 미끄러집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출근길 기상청 예보는 눈난리. 하지만 도로를 새하얗게 뒤덮은 눈에 수도권 출근길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눈이 오는지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지각했어요. 제설 작업이 늦어진 도로에서 차들은 가다서다를 봅니다. 평소에 차량이 좀 몰렸던 곳마다 주차장으로 보냈습니다. 급한 마음에 버스에서 내려 뜀박질을 하는 직장인. 눈이 온다고 하면 한번 미리 갑자기 쌓인 눈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예보가 얼마나 새벽보다는 늦으신지 낮에 저는 지금 21분이요. 눈이 좀 빨리 왔어요. 빨리 가야 그래서 전혀 차를 준비가 볼 안 엄두가 됐어요. 나지 않는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지하철도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지각한 사람 인터뷰. 문 안으로 억지로 몸을 밀어넣어 보지만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지하철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밀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여기에 도착할 때마다 더 많은 게 계속 밀리면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적설량은 2.4cm. 수도권에 눈이 쌓인 건 0.2cm 적설량을 기록한 지난 1일 이후 2주 만이고 1cm 이상 쌓인 건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는 이후 아까 막 2달 만입니다. 14cm 이렇게 쌓여도 무방비 상태에서 내린 적설량 2cm 정도의 두발의 도심은 거의 마비됐고 수도권 시민들은 전쟁 같은 출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저때 적설량이 2.4cm예요. 근데 이제 영상 바로 보실 건데 그 2.4cm 눈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고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영상 뭐 교통사고? 교통사고죠. 자, 눈 보기가 어려웠던 올겨울 오랜만에 내린 눈이긴 한데 바로 같은 날, 그렇게 다음 반갑지는 뉴스거든요. 못했습니다.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진 차들이 길 위에서 부딪히고 엉키고 또 뒤집혔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눈길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한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탱크롤이 운전석 부분이 앞으로 완전히 꺾였고 중앙 분리대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22톤 탱크로리가 서울 올림픽대로 염창교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받은 뒤 쓰러졌고 뒤따라오던 택시가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로리에 실린 분뇨를 빼내느라 5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부근 차선을 바꾼 차량이 갑자기 휘청이더니 중앙분리대와 버스 옆면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대에 그대로 처박힙니다. 아유, 많이 미끄러웠어요. 조심해서 간다고 간 거예요. 한 50km. 아니 GTA 같아 GTA.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거기서 확 미끄러지면서 기우뚱이 아니라 그냥 썰매 탄 거예요. 근데 진짜 저거는 오전 8시쯤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3차로를 달리던 15인승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1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한 고가차도에서는 6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져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길도 힘들었습니다. 인천공항발 항공편 130대가 기체의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제빙 작업으로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이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 눈이 막 많이 쌓여도 정말 괜찮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서울은 저렇게 2cm 오니까 도로가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아침에 출근길 다 막히고 지하철에만 사람 가득 차고 버스가 일단 못 다니고 그러니까 지하철에 몰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못 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2cm만 내려는 고작. 근데 이제 그 눈 저때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생겼던 원인은 기상청이 다 이제 눈 예보는 있긴 있었어요. 서울에 이제 1cm 안팎의 눈이 오겠다 뭐 예보는 있었는데 시점이 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렇게 새벽부터 일찍 올이라고 예상은 안 했고 낮 시간대 좀 올 거라 했는데 늦어지니까 제설 작업이 아예 이제 안 됐었죠. 그래서 긴급 제설 작업하다 보니까 안 되죠 제설이.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보가 정말 또 중요하구나. 여기서 한번 좀 시점도. 진짜 눈 내린 날은 조금 일찍 나와서 체인을 조금 감고 가는 게. 근데 차를 두고 오셔야죠. 일찍 나와서 대중교통으로. 그게 제일 차가 다 안전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그 운전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이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할 건데 눈 예보가 왜 힘든가? 이게 좀 중요해요. 눈 예보는 좀 쉬운 편 아닌가요? 아니 눈은 뭐가 어렵냐면 양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예상 적설. 사실은 우리가 강수량 2mm나 3mm랑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2mm랑 5mm도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눈은 강수량의 10배로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구름을 봤을 때 구름 안에 있는 수증기가 2mm 정도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눈은 2cm, 10배씩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확히 10배인지 5배인지 15배인지 그걸 몰라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강수량 자체가 5mm, 사실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이 안 돼요. 겨울철은 비가 별로 안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 5mm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배 되면 5cm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5mm를 예보했는데 사실 한 3mm 정도였어. 그러면 10배 해봤자 3cm.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1mm 강수량 예보를 1mm만 잘못해도 적설량 차이가 1cm씩 차이 나니까
왜냐하면 눈 같은 경우 이제 물방울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눈은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 크고 높이지니까 그 10배나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습설과 건설이 있습니다. 네. 습설 말 그대로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은 물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높이는 높지가 않아요. 높이는 높지 않아요. 건설은 이제 건조한 눈이에요. 수증기가 별로 없는 눈. 이거는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이제 수상당량비라 그래요. 수상당량비 뭐냐면 강수량이 어느 정도의 눈으로 바뀌는가, 이 비율을 예측하는 것이 눈 예보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수분 함량에 따라서 이 수상당량비가 달라져요. 수상당량비는 간단한데 수상당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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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적설량을 강수량으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이 내린 다음에 그걸 녹여보는 거예요. 그럼 그 센치당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불어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숭구리당당이요? 숭구리당당. 선생님 칠판에 좀 적어줘요. 도서관에. 수상당량비.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눈이 양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무거운 눈. 습설이 동해안에 자주 내린다는 겁니다. 거기 바닷가라서? 그렇죠. 바닷가기도 하고 서해 바다는 굉장히 좁은데 동해 바다는 넓잖아요. 이 넓은 면적에서 수증기가 이제 바다의 수증기를 계속 머금고 불어나면서 엄청나게 습한 눈이 내려요. 이게 바로 동해안에 내리는 습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주로 2월 달에 많이 내리는데 일단 습설과 건설의 한번 무게 차이를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다음에 보세요. 비닐하우스 쇠 파이프는 물론 건물 철골마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체육관 지붕도 150톤에 달하는 습설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증가한 눈은 보이는 양보다 그 무게가 상당히 더 나가기 때문에 지붕 위에 적재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습설이 얼마나 무거운지 측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인공눈 제조기를 이용해 습도의 양을 조절해서 물기가 많은 습설과 물기가 적은 건설을 각각 만들어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50cm인 두 계량기에 높이가 5cm가 될 때까지 눈이 쌓이게 했습니다. 계량기 무게를 뺀 습설의 무게는 8.7kg. 보통 눈 3.2kg보다 2.7배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 또 습설은 쌓일수록 밀도가 높아집니다. 습설의 높이가 2배일 때 무게는 2배보다 큰 2.2배였습니다. 습설은 기온이 0도에 가까울 때 주로 내립니다. 늦겨울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습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막바지까지도 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절로 녹겠지 하고 놔뒀다가는 다시 얼어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빨리 치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답이 없네. 치우는 수밖에. 그렇죠. 근데 저 동해안에 습설이 내린 이유는 이제 그 설명을 하면 겨울 2월 달이 되면 남저 북고 남쪽에 저기압, 북쪽에 고기압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좀 돌아서 설명을 하면 왜냐면 서울에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동해안이 있잖아요. 남쪽에 저기압이 들어있으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합니다. 근데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무슨 소리냐면 요 가운데로 동풍이 이렇게 불어든다는 거죠. 여기는 반시계로 계속 바람을 밀어넣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 밀어넣으니까 계속 동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바람이 차잖아요. 차고 습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수증기랑 만나면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층은 차고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고 습한 눈이 내려요. 근데 반대로 교수님 아까 추측했는데. 건설이 포슬포슬하고 안 뭉쳐진 눈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사람 만드는 눈은 여러분 습설이 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은 습설 때. 네, 습설 때 축축한 눈. 근데 건설 때는 잘 안 뭉쳐지죠. 포슬포슬해가지고 잘 안 뭉쳐지고. 근데 그건 주로 서해안에 내립니다. 근데 서해안에 그 눈이 내린 이유는 눈이 일단 내리는 조건은 바다와 상층의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날 때 많이 내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가운 북쪽에 우리 찬 공기가 막 몰려요. 오호츠크. 그러면 오호츠크는 저 동쪽이고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제 확장하죠. 시베리아. 근데 우리가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왔을 때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없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차고 건조하고 깨끗한 공기가 불어와요. 그때 한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찬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는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거리가 짧아요. 동해안은 길고. 그래서 수증기를 함유하기도 전에 바로 이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바다에 있는 수증기랑 만나서 눈구름이 돼서 그게 서해안에 내리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건설이 됩니다. 아, 그럼 주로 서울은 건설이 내리겠네. 주로 서울은 건설이 내리죠. 근데 이 수증기 함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럼 엘사가 습설 내리냐요, 건설 내리냐? 엘사는 습설이지. 아, 근데 아랜델 좀 건조해 보이던데. 엘사는 제가 볼 때 건설이에요. 네, 건설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짧은 시간에 그걸 만들어 버리니까. 아, 수증기가 별로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건설이 내릴 수밖에 없지. 수증기 별로 없잖아. 엘사는 건설이야. 아, 엘사가 만든 성은 습설이네요. 아, 습설이네. 간단하네요. 간단하니까. 올라프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올라프 어떻게 만들었노? 올라프는 진흙 섞어서 만들었어. 안 그럼 그렇게 습설이네. 올라프를 만들었으면 습설이지. 그렇죠, 습설이죠. 올라프는 습설이죠. 습설로 합시다. 그러면 건설과 습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눈 많이 오는데 어디죠? 울릉도. 그렇죠. 울릉도는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눈 오는 스케일이. 네, 눈 오는 스케일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한번 담아왔어요. 거기가 겨울왕국이군요. 네, 그냥 한번 보시죠. 풀어줘. 울릉도의 그냥 겨울은 어떤지. 막바지 한파 저기 잘 근데 견디고 저게 그냥 계신가요? 이례적인 경우가 서해안과 아니에요, 통제방에는 최고 매년 저래요, 80cm의 매년.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쪽 지역은 오늘 밤에도 큰 눈이 예상되고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집과 자동차가 눈 속에 푹 파묻혔습니다. 80cm. 제설차로 퍼내도 끝이 안 보입니다. 저기 눈을 치우는 게 의미가 울릉도에 있네. 내린 눈은 80cm. 아이들 허리까지 그게 더 눈이 신기하지 않아요? 차올랐습니다. 좌우로 눈 치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지금 차에 싣고 트럭에 이제 바다에 타이어지. 버리려고 지금 제설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저기는 아침부터 바다에 버려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냥 도로는 눈을 빙판으로 모아가지고 변했고 바다로 차는 밀어버려요. 미끄러져 접촉사고로 이어집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는 여기 놓고 제주도예요. 지금 걸어서 나와서 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동네거든요. 폭설에 바람까지 강해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뱃길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장항봉 볼 지금까지 한라산에 최고 64cm, 전북 부안엔 1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찬 우리 아까 공기가 2cm 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거대한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울릉도와 한라산엔 최고 50cm, 호남 서해안에도 8cm가량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와. 그렇게 저렇게 많이 눈 왔을 때 구이구이 취재 간 적 있나? 아니 절대 못 들어가죠. 저 영상 이제 울릉도 군청에서 사실 직접 촬영을 찍어주신 보내서 거구나. 아 우리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깨 알아달라. 근데 그렇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1955년에 그러니까 하루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많이 눈이 온 날인데 하루에 150cm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눈이 1m 50. 1m 50이 사람 키만하게. 그럼 초등학생 키랑 똑같아. 근데 자기 초등학생보다 그렇죠. 훨씬 크죠. 이거를 이제 신적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날 당일날 하루 딱 날인비. 그럼 그냥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다 치워도 끝이 없죠. 그러니까. 눈이. 와. 이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고 오히려 대관령은 최고 기록이 92cm밖에 안 됩니다. 밖에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북 합쳐서 최고는 아 북한 쪽 기록은 제가 못 봤네요. 다음에 한번. 그렇군요. 아, 거기 비밀이군요. 비밀입니다. 적설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그거 리민철한테 물어봐. 리민철이 언제 한번 중계하는 걸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록이 비교적 최근인데 2010년도에 25cm가 하루에 내린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이 왔죠. 진짜 많다. 그것도 많은데 이제 울릉도 많죠. 근데 울릉도 이게 이제 하루에 내린 눈이고 정말 그럼 눈이 어디까지 쌓여봤느냐? 그거는 최고 울릉도가 1962년에 293cm, 3m. 네? 뭐라고요? 293cm까지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하루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잖아요. 눈이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아까 말했던 동풍이 한 번 불면 계속 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마냥 문 못 여는 수준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울릉도에는 원래 우설 우리가 해서 이렇게 신발 밑에다가 막 동그랗게 깔아두고 이제 걸어다니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3m가 오면 어떻게 제설을 진짜 어떻게 하고? 안 했다고 제설 안 했다고 봐야죠. 그냥 거기 갇혀 사네. 집에 이제 사는 거죠. 갇혀 살아야 되네. 와. 그럼 창문도 못 열겠네. 치킨 시켜 먹어야겠다. 네. 치킨도 못 시키지. 어떻게 시켜? 배달은 또 능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와 진짜 근데 어떻게 진짜 걱정된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강릉에도 9일 내내 눈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동해안에 자주 오는 게 그 남저 북고의 기압 배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2월만 되면 그때 눈이 정말 펑펑 쉬지 않고 내립니다. 정말 치울 수도 없게끔. 아렌델은 선녀였네. 울릉도에 비하면. 근데 이게 제설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제설제 그 염화칼슘이 나무를 죽인다고. 네, 그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꼬꼬마 시절에 좀 취재를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제설은 해야 되고 나무는 살려야 되고. 일단 제설제의 원리를 좀 같이 좀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우리가 흔히 언제 쓰냐면 그 옷장 같은 데 넣어둘 때 많이 쓰죠. 제습 작용. 왜냐하면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의 두 번째 특이한 성질이 뭐냐면 염화칼슘이 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면 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물에 녹아요. 근데 염화칼슘은 물에 녹을 때 열을 냅니다. 발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녹으면서 주변에 열을 냅니다. 그래서 눈이 녹는 거예요. 더 좋은 점은 염화칼슘이 이렇게 물에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는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물 잘 안 얼잖아요. 바닷물 잘 안 얼잖아요. 그것처럼 염화칼슘이 들어간 물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물 상태로 쭉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제설제인 거예요. 염화칼슘이. 그래서 이제 만국 공통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화칼슘이 굉장히 식물한테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서울에 뭐가 많죠? 나무가 많죠. 가로수가 많잖아요. 특히나 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밑구덩이를 파보면 흙을 그냥 이 정도 넣어놓고 거기다 그냥 나무를 꽂아둔 거예요.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흙이 염화칼슘이 오염되면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단풍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 단풍 일찍 들었네? 단풍이 아니라 나무가 썩은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잎 끝부분이 바짝 말라버렸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황화현상은 도심 가로수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겨울철에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묘목이 자라는 흙에 제설제인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물을 준 뒤 2개월 정도가 지나자 나뭇잎이 끝부터 말라 들어가고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염화칼슘이 황화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지속적으로 뿌리다 보면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식물이 물이나 수분, 그러니까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염화칼슘은 양분을 흡수하는 잔뿌리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황화현상이 나타난 나무의 잔뿌리를 살펴본 결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나무 잔뿌리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염화칼슘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묘목은 광합성 효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염화칼슘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은행나무 묘목의 경우 광합성 효율이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묘목의 42%밖에 안 됐습니다. 가로수의 염화칼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설제 보급과 함께 평소에 물을 충분히 주고 염화칼슘에 심하게 오염된 흙은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SBS 정부입니다. 방금 리포트에 친환경 제설제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있을까? 뭐 소금 같은 게 뭐 흔히 말하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건데 효율이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이제 황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그냥 뿌리는 거. 그런 뭐 제설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정말로 나무에 유해한 그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나무나 이런 데는 더 안 좋죠. 근데 소금도 나무는 죽을 텐데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설제를 뭐 뿌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흙 같은 걸 뿌리지 않는 이상 모든 화학물질을 뿌리면 다 이제 생물에게 좋지 않죠. 토양의 염분이 변하는 거니까. 흙은 이제 다만 청소가 개빡친다고. 그렇죠. 그건 도심에서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걸 치우는 게 더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연탄? 연탄을 부숴서 뿌려두면 잘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냥 그 약간 마찰력을 마찰력을 늘리는. 아니 거죠.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3초 거리에 동사무소거든요. 그래서 그 제설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설함에서 퍼가지고 계단에다가 이렇게 뿌려둔단 말이죠. 저희 집이 2층이라 가지고 그렇죠. 외부 2층이라서 외부 계단에 뿌려놓는데 거기 뿌려놓으면은 그 돌 나무가 짜자작 갈라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네. 수분이 다 빨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돌조차도 염화칼슘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약간 그 가뭄 생기듯이. 그럴 수 있겠네요. 아스팔트 밑에 열선 까는 건 어때? 야. 앨런 머스크 정도는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기버스 우리가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닥에 전체를 다 자기장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버스를 충전 안 해도 그냥 계속 충전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만수도 못해. 아 우리나라 국방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서울에 그 얘기가 있어요. 서울 10년 폭설 주기설. 그 기사 찾아보시면 좀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0년마다 서울에 폭설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도 뭐 많이 왔고 11년에 뭐 오히려 이번 겨울이 되는 거죠. 2020년 겨울. 근데 제가 그걸 직접 하나하나 다 따져 보니까 그게 좀 맞지가 않더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수능. 그러니까 3, 4년마다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도 있고 6년마다도 있고 그냥 여러 번 있는 현상인데 하필 10년, 11년 부근에 몇 번 폭설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몇몇 껴맞춘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0년 폭설. 우리나라는 참 명을 좋아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익주님이 12월에 눈 얘기할 거 많을 텐데 벌써 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하셨거든요. 아 그때는 또 이제 다른 눈이 왜 내리는가, 그 다음에 눈의 결정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습설 이제 눈 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야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3달 내내 눈 얘기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도 계속 해야 되고. 네, 미세먼지 이제 겨울에 이제 3가지가 있죠. 한파. 그래서 이제 영하 17도, 18도까지 가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서 결론 눈으로 사골국 끓여 먹는다 이 말이야. 맞아. 눈사람도 한번 만들어 보고. 눈사람도 만들어야죠. 요 안에서. 눈사람 만들어서 인공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인공눈에 대해서 눈탱이 밤탱이 어때? 아 이건 진짜 때리고 싶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무래도 동해안, 좀 울릉도, 독도 이런 지역. 수상당량비 좋았음. 역시 전문가들은 알아보시는군요. 약간 아이디가 로봇 같아요. 수상당량비 레보 N0517 약간 로봇 모델명. 다음에 한번 수상당량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강수량이 적은데 많은 눈이 오는 경우, 강수량이 많은데 별로 눈이 오지 않은 경우, 그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9292가 자나깨나 눈조심이라고 화두를 던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눈조심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집에만 있어? 이제 눈이 오는 날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늦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지하철 계단 이런데 미끄럽잖아요. 그거 등산화 신고 다녀야 되나? 그거 있잖아요. 그 밑에 이거. 아이젠. 동묘 가면 팔까요? 동묘 가면 있죠. 동묘 가면은 하나에 5,000원에 팔 겁니다. 아마. 아이젠 다 달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이젠은 아마 그냥 새거 상품 그대로 가격 그대로. 축구화가 눈 올 때 좋나요? 축구화 안 좋지 않나요? 미끄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미끄럽지 않나? 눈이 엄청 많다면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빙판길에서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다니지 말기. 핸드폰하고 다니지 말기. 그렇게 하지 말기. 길에서 트위치하지 장갑을 말기. 끼고 팔을 써서 팔을 써야 돼. 넘어져도 짚을 수 있도록. 절대 팔짱도 끼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네, 팔짱 안 되고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안 되고 장갑 끼고 보행하십시오. 커플들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같이 넘어져. 아이젠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신발 있어요. 요즘에는 밑에 발판 미끄럽게 안 미끄럽게 하는 그런 신발 신으시고 손 꺼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비 오다 개미 아니라 비 오다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 눈이 오면 특히나 그래서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 군장병 우리보다 10살이나 어릴 거 아니야. 군인 아저씨들 친구들에게 10살이나? 13살이나? 10살 30%나 차이 난다고? 10살이랑 13살을 우리 군인 오빠들에게 힘내라고 왜 군인 오빠야? 군인 오빠면 상사냐 원사 아니면 준이 정도. 행보관님. 행보관님들. 원래 군인은 다 오빠야. 양심 어디? 행보관 오빠. 팩트 이모다. 원사 오빠. 준이 오빠.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린다고요. 행보관님도 30대 초반이다. 군인 의견 들어보셨어요? 군인 조카들 원사 오빠들이랑 고생하시니까. 팩트 중대장보다 주모층이 나이 많다. 그쵸? 되게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모추는 소령급이니까. 중대장은 주모추는 실망했다. 소령급이니까 나가서 제설 작업은 안 하거든요. 네. 어쨌든 고생하시는. 집 앞에 있는 눈은 앞으로 이제 각자가 치우는 게 이제 법으로. 이거 군대에서 많이 많이 하고 자기 집 도로도 막 치워주시고. 이거 소목스냅. 그게 뭐야? 빗자루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하면은 밑에가 다 있어요. 네. 한상우 선배도 다 좋아하네. 이럴 거면 그냥 비오다 군대 하나 만들어서. 공군은 저렇게 안 치고. 아, 공군은 공군은 저렇게 어떻게 안 치우나요? 공군은 그걸로 치우잖아. 비행기로 치우잖아. SE88, SE88. 예. 아 프로펠러로? 아니 SE88. 엔진. 엔진을 그냥 쫙 뿌려가지고. 아 그러면은 와 하면서 그냥 오늘 작가님이 많은 걸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셨길 바란다고 아, 했는데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 장병들이 좀 보면 좋겠네요. 정보들 많이 아 얻어갔네요. 근데 오늘만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채팅창이 올라온 적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 활성화됐는데 자 여러분, 일요일에는 또 전국에 오후부터 비 소식 있어요. 동해안 지방에는 주로 눈으로 오니까 오늘 또 눈 얘기했잖아요. 자나깨나 눈 조심하시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다가오는 12월에는 눈은 또 왜 오는지, 어떤 눈이 오는지, 뭐 눈에 관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1시에 찾아올게요. 안녕.